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 중에 뭔가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 즉 산만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몸을 꼼지락거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뭔가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자녀가? 혹시 자기 자신이? 이게요, 그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 즉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뇌, 그 중에 대뇌, 그 중에 앞쪽에 있는 전두엽, 전두엽 쪽에서도 앞쪽 전두엽,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서 성숙이 좀 덜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이른바 ADHD일 수 있습니다. AD는 Attention Deficit, 즉 주의력 결핍, 집중을 못한다는 뜻. H는 Hyperactivity, 즉 과잉 행동, 행동이 통제가 안 된다는 뜻. D는 Disorder, 즉 장애라는 뜻이죠. 그래서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번역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달리 과잉 행동보다는 주의력 결핍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인들도 ADHD가 꽤 있답니다. 일할 때 보면 계획성이 없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공부나 업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자기 아이가 ADHD 같은데 뭐 좋은 음식이 없냐고 물으셨어요. 걱정이 많으셨죠.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선생님도 많이 걱정하고. 제가 그분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먼저 전문 병원에 꼭 가보시라였습니다. 이건 그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고. 대뇌의 전두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 병원에 가보시라고. 네, 가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좋은 음식이 없냐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ADHD 전문가로 오은영 선생님이 유명한데요. 연구면에 있어서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교실의 이소영 교수님도 돋보입니다. 이분이 2016년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서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오메가3. 오메가3가 어떻게? 자, 뇌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근데 만약 뇌신경세포의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상태가 나빠지면 이 도파민의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면서 그만큼 뇌가 미성숙할 수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ADHD 약물 치료를 할 때는 말이죠, 이 도파민의 농도를 높여서 뇌신경을 자극하는 치료제를 씁니다. 메틸페니데이트 같은 정신자극제죠. 근데 이 논문의 서론에서 보면 약 20-30% 정도에게서는 이 약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또 부작용도 좀 나타나고. 그래서 이소영 교수님이 이 식품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썼을 때 ADHD 증상이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거든요. 오메가3가 결핍되거나 오메가6와의 균형이 잘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뇌신경의 세포막의 유동성이 나빠지고 도파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안 좋은 영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전두엽이 덜 발달될 수 있고요. 이소영 교수팀은 2020년 2월에 예비 임상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ADHD를 진단받은 31명 남자아이 또 9명의 여자아이에게 12주 동안 정신과 약은 먹이지 않고 오메가3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만 먹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꽤 좋았습니다. ADHD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의 총 점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이기 전에 처음 값은 평균 31점 정도였는데 2주, 6주, 12주를 지나가는 동안 이렇게 24점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기억력과 충동 조절에 대한 신경정신과적인 테스트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죠.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자, 이런 예비 연구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근거 기반의 연구 방식, 즉 이중 맹검 방식으로 무작위 위약 대조군 연구를 했어요. 자, 이 논문은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어요.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SCI급 학술지입니다. 역치하 ADHD에 해당되는 120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절반, 즉 60명은 오메가3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먹였고 나머지 절반 60명에게는 가짜약을 먹였어요. 이게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아이와 부모들은 아이가 먹는 약이 가짜약인지 진짜약인지는 모르고 먹은 거예요. 자, 그 결과 ADHD 증상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의 총 점수를 보니까요,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그룹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그 밖에 다른 점수도 가짜약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요.
자, 이 임상 연구에 사용된 제품은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EPA는 294mg, DHA는 206mg이 하루 섭취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PA 성분을 더 강조한 배합이네요. 특이한 건 한약재 중에 홍삼과 석창포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뚱맞게 홍삼을 왜 넣었지 생각했는데요. 이전에 다른 연구팀이 ADHD에 홍삼 추출물을 가지고 한 임상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석창포, 이거는 총명탕이라는 한의학 처방에 들어가는 핵심 약재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제품에 홍삼과 석창포를 배합한 것 같네요. 자, 이 이소영 교수팀이 한 이 두 편의 임상 연구는요,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을 가지고 한 연구입니다. 그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라는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겁니다. ADHD에는요, 전문가들이 쓰는 전문 의약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메칠페니데이트 성분의 정신자극제이죠. 그런데 10명 중에 2~3명 정도는 약이 잘 듣지 않기도 하고 또 부작용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향정신성 약물을 먹이는 걸 꺼리기도 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결론 부분에서 역치하 ADHD 어린이에게 오메가3 보충제를 써볼 수도 있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네, ADHD가 있는 경우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별 부작용이 없고요, 건강에도 유익한 면도 많기도 하니까. 또 도파민을 비롯한 뇌신경의 신호 전달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까요.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이나 성인도 오메가3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음식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려면 뭘 먹어야 하는지 이 영상들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